특집 다큐멘터리 드라마 내일이 오면 4부 228은 보수의 심장에 묻힌 화석인가. 이 프로그램은 2022년도 방송문화진흥회 콘텐츠 제작 지원을 받아 제작했습니다. 선서, 나는 국헌을 준수하고 국가를 보유하며 국민의 자유와 공리의 증진에 노력하여 대통령으로서의 직책을 성실히 수행할 것을 국민 앞에 엄숙히 선서합니다. 1963년 12월 17일 대한민국 제5대 대통령으로 취임한 박정희 대통령의 취임 선서. 자유당 정권의 이승만 대통령이 하야한 후 1961년 당시 박정희 소장은 5월 16일 군사 쿠데타를 일으킨다. 60년 2월 28일 대구 학생의거를 시작으로 3.15 마산, 4.19 혁명으로 민주주의가 열리는 듯했다. 그러나 제2공화국 장면 박사의 내각은 군부에 의해 출범 9개월 만에 무너졌고 박정희 육군소장을 수반으로 하는 국가재건 최고회의가 등장했다. 너무도 짧디 짧은 민주주의 봄이었다. 과도기의 정권을 잡은 장면 박사의 내각도 위태로운 것은 마찬가지였다. 갑작스런 민주주의 회복은 사회 곳곳에서 혼란을 가져왔으며 10여 년간 억눌려온 요구들을 쏟아내는 데모도 전국 각지에서 끊임없이 일어났다. 이 가운데 군부 세력 박정희 소장의 등장은 역사의 필연이었을까? 우연이었을까? 민간으로 정권 이양을 약속한 박정희는 약속을 파기하고 제5대 대통령 선거에 뛰어든다. 민정당 윤보선 후보와 민주공화당 박정희 후보의 2파전. 결국 그는 5대 대통령으로 취임한다. 또다시 대한민국 민주주의 꽃이 떨어지는 순간이었다. 나는 오늘 영예로운 제3공화국의 대통령에 취임하면서 순국 선열과 공산 침략에서 나라를 지켜온 충성스러운 전몰 장병, 그리고 독재에 항거하여 민주주의를 수호한 영웅적인 4월 혁명의 영령 앞에 나의 모든 영광을 돌리고자 합니다. 이승만 정권을 무너뜨린 1960년 봄의 혁명, 4월 혁명, 그리고 박정희 육군소장이 일으킨 1961년 5.16 군사혁명, 채 1년 남짓의 시간, 혁명이라고 하는 역사적 사건이 연이어 일어났다. 그러나 혁명은 오직 하나일 때 그 가치를 인정받는 것, 두 개의 혁명은 있을 수 없는 일이었다. 비록 박정희 대통령은 취임 연설에서 4월 혁명의 영령 앞에 모든 영광을 돌리고자 했지만 이후 빠르게 역사를 지워나갔다. 경북고등 42회 졸업생으로 대구 228 학생의거에 참여하고 현재 4.19 혁명공로자회 사무총장인 권준화, 계명대학교 사학과 이윤갑 교수의 평가이다. 그는 동감인데요. 그 5.16 이후에는 사실은 4.19 혁명을 굉장히 축해 세운 면이 있어요. 지금 우리 그 밑에 내려가면 사진 쭉 있는 데서 박정희 대통령이 4.19 기념식에 와서 기념사도 했다고, 그런 정도로 했는데 가만 보니까 자기들이 이제 말씀하신 대로 혁명이니까 혁명이 또 작년에 혁명을 또 하느냐, 이라 4.19는 의거가 돼버렸다고. 4.19 의거야. 군사도 정권 18년 동안 4.19는 의거가 돼버렸어. 그래서 지금 우리 4.19 세대나 4.19 우리 유공자회나 혁명회에서는 사실은 군사혁명 때문에 우리가 좀 저평가 내지는 조금 폄훼된 그런 면이 없지 않아 있다. 이제 그렇게 된 데는 우선 5.16 군사 쿠데타가 일어났고, 5.16 군사 쿠데타는 자신들의 그 쿠데타를 정당화하기 위해서 4.5대 혁명 정신을 계승한다고 이렇게 표방을 했지만은 실제 그 박정희 제3공화국 정권 유신 체제 자체는 그러한 민주화 운동 자체를 전면으로 부정하는 방식으로 또 다른 독재를 만들고 강화해 갔던 거고, 그런 의미에서는
4월 혁명 자체를 뭐 학생들의 4.19 의거 정도로 이렇게 약화 축소시키고 그것을 사회적으로 기념하고 또 그걸 그 이념과 사상을 더욱더 개성 발전시켜 갈 수 있는 이런 이제 문을 또 그런 연구를 또 그런 사회적인 분위기, 운동 개성성을 다 차단해 버린 거죠. 그리고 이제 전두환 정권이 이제 그 5월 쿠데타로 집권하고 난 이후에는 뭐 더더욱 뭐 그러한 성향이 이제 이어졌던 거고. 여기 내거리가 생기기 전에 뭐가 있었는지 알아요? 네. 뭐가 있었나요? 로타리요. 로타리가 있었어요. 그 로타리에 뭐가 세워졌었는지 알아요? 탑이 하나 있었는데요. 아, 무슨 탑인가요? 그건 잘 모르겠는데. 비석이가 이름 잘 모르겠어요. 혹시 228 학생 의거 들어본 적 있으세요? 못 들어봤는데요. 아, 대구에 사셨습니까? 예. 어떤 날인지 아세요? 오늘 2월 아니요. 2월 28일인데. 2월 28일? 2월 28일. 2월 28일. 2월의 마지막 날. 혹시 대구 사시는 거예요? 네. 아, 대구 사시는데 228 뭐 들어보신 적 없으세요? 아, 228 공원. 아, 그게 어떤 날인지 모르시는 거죠? 뭐 오늘이 무슨 날인지 아세요? 오늘 대구 시민의 날이라고 들었어요. 아, 2월 28일이 무슨 날인지 모르시는 거죠? 아, 228 공원 정도만 알고 있습니다. 228이 어떤 날인지 좀 아세요? 자세히는 모릅니다. 선생님 혹시 오늘이 어떤 날인지 아세요? 오늘은 228 학생운동 날. 그날에 어떤 일인지 조금만 설명해 주시죠. 옛날 명동 로타리 근처에서 학생들이 정부의 부패에 대해서 결국에는 나는 날. 이걸 계획 가지고 4.19가 학생운동에 도화선이 됐을 거예요. 1990년 228 민주운동 30주년 방송 프로그램에서 그리고 2021년 2월 거리에서 만난 대구 시민들의 인식은 크게 다르지 않았다. 특히 젊은 세대들은 2월 28일 대구에서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도 모르는 경우가 많았다. 대구 달서구 두류동에 위치한 228 민주운동 기념탑. 이 기념탑은 원래 명덕 로타리에 세워졌으나 1989년 11월 15일 교통 흐름에 방해된다는 이유로 철거되어 이곳 두류공원에 새롭게 세워졌다. 대구 남구 두류공원 228 기념탑에는 횃불을 든 학생들의 부조 조형물과 228 결의문이 석판에 새겨져 있다. 그러나 228 결의문의 작성자, 지금은 고인이 된 하청일의 이름은 찾아볼 수 없다. 경북고 학생 하청일. 그에 대한 기억과 기록이 엄연히 존재함에도 불구하고 우리 형이 나하고는 호적상으로 1살 차이인데 이제 생일로 따지면 나는 이제 12월이고 형은 아마 내가 기억하는 2월이니까 한 2살 차이라고 볼 수 있겠죠. 근데 형은 사실은 내보다도 키가 굉장히 크고 좀 덩치가 좀 있고 뭔가 이렇게 나는 좀 정적인 면에 비해서 우리 형은 조금 동적인 굉장히 활달한 성격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리고 책을 굉장히 많이 읽고 특히 이제 고등학생으로서는 뭐 조금 이렇게 수준이 높은 어떤 니체라든가 뭐 이런 또 케고르라든가 뭐 이런 칸트 이런 쪽의 책들을 내가 지금 기억하기는 그런 것 같아요. 그런 책들도 많이 읽고 특히 이제 정치인들의 그 책, 뭐 예를 들어서 영국의 이제 디즈레일이라는 수상이라든가 처칠 평년이라든가 어쨌든 그런 책들이 책꽂이에 꽂혀 있는 것이 기억이 되고 그리고 이제 글 쓰는 거를 좋아했죠. 이제 앉으면 이제 뭐 나름대로 이제 뭔가 이렇게 자꾸 마음속에 품었던 생각들을 글로 표현하는 것을 좋아하셨어요. 그래서 나중에 이제 형한테 들은 얘기지만 사실 나는 소설가가 되고 싶었다 그런 얘기를 하셨어요. 그런데 고 하청일의 동생 하청호 대구문학관 관장의 회상이다. 젊은 나이에 일찍 세상을 떠났고
말년에는 우울증과 조울증을 앓았다고 전한다. 이러한 이유 때문인지 하청일의 존재는 오랫동안 주목받지 못했다. 그러나 하청일에 대해 취재하던 중 제작진은 아주 인상적인 기록물을 발견했다. 그것은 하청일의 경북고등학교 생활기록부이다. 성명 하청일, 생년월일 단기 4275년 2월 22일 3학년 평가 정의감이 강하며 타의 모범이 됨 228 학생의거 선언문 작성자로 이승만 정권 당시 비상한 주목을 관원으로부터 받았음. 적성 혁명가. 고등학교 3학년 시절 담임 선생님이 작성한 것으로 추정되는 이 기록은 최초로 공개되는 것이다. 특히 하청일 학생의 적성을 혁명가로 표현한 대목은 놀라움을 넘어 전율케 하는 기록이다. 그만큼 고등학교 시절 하청일의 문장력과 생각의 깊이는 당시 담임 선생님까지 인정할 수밖에 없는 출중한 재능을 지녔다고 추측된다. 올해 2월 228 민주운동 62주년 기념사진전에서 특별한 사진 한 점이 공개되었다. 그것은 바로 228 당시 경찰에 연행되고 있는 경북여고 학생이라는 설명이 붙은 사진 한 점이다. 현재 228 민주운동 현장을 찍은 사진은 33장이 확인되고 있습니다. 그 33장 중에 이 사진이 이제 유일하게 여학생이 찍힌 사진인데 경북여고 학생으로 추정이 됩니다. 4.19 혁명이 끝나고 연세대학교 정치외교학과 학생인 김달중, 안병준 두 분이 4월 혁명 연구반이라는 모임을 만들어서 전국을 다니면서 4.19 혁명과 관련된 사진과 문헌 자료를 방대하게 수집했습니다. 그 수집된 자료들이 한 50년 동안 봉인되어 있다가 그게 이제 2010년 초반에 이제 해제가 되었습니다. 그 해제된 사진 자료 중에 하나가 바로 이 사진이 되겠습니다. 이 외에도 많은 숨겨진 사진이 있으리라고 추정은 합니다. 추정은 하고 있지만 아직까지 이제 발굴이 되지 않았고 앞으로 이제 228 기념 사업의 과제 중에 하나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228 민주운동 기념사업회 백재호 기획 홍보국장의 설명이다. 경북 여고생으로 추정되는 유일한 사진 한 점. 취재진은 추정을 넘어 이 사진에 대해 사실 확인에 나섰다. 경북여고 학생으로 확인할 수 있는 근거를 찾기 위해 올해 7월 경북여고 역사관에서 졸업생들을 만났다. 고마이라도 길다요. 아니다, 요 옆에 요 짧은 거다. 아니 근데 제가 궁금한 거는 여학생이라고 한다면은 대부분 치마를 입지 않았나요? 아니요, 바지 입었어요. 경북여고 그때 2월 달에는 바지 많이 입었어요. 예. 여름에는 치마. 그러면은 그 바지도 약간 특징이 있습니까? 아니 옆에 흰 선이 있는 거, 흰 티가 있는 거. 흰 선. 아주 가는 흰선. 네네. 흰 선이 있다고 생각하니까 예. 요도 색깔을 하니까 요 발 단발머리 아이가 요까지 안 오나 봐라. 요거 묶어가 풀린 거야. 묶었는데 도망가고 여 풀린 표가 나는 게 여가 갈라졌잖아. 맞아. 여 갈라서 여 묶었는 게 끈이 풀린 거야. 약간 갈라가 이래 묶어. 그러면은 여고생이면 치마를 입었을 것이라고 하는 일반적인 예상과는 달리 동복의 경우 바지를 입었다는 경북여고 졸업생들의 이야기를 들었다. 1999년 발간된 경북여고 70년사에서 당시의 복장 규정을 확인할 수 있었다. 1957년부터 1962년까지 경북 여자고등학교의 동복은 바지 형태로 단 한 가지만 존재했으며 바지의 양옆 재봉선에 하얀색 선, 즉 백선을 달았다. 사진 속 희미하게 보이는 백선의 형태와 학년별로 달랐던 두발 규정은 경찰에 연행되고 있는 사진 속의 그 여학생이 바로 경북여고생임을 증명하고 있다. 이날 모인 경북여고 졸업생들은 2월 28일 그날의 일을 어제 일처럼 증언하였다. 경북여고 김화자와 김인숙의 증언이다. 학교를 오니까 교문은 잠겨 있고 그 우리 학교 담벼락이 돼 있는데 그 남학생들이 확실한 숫자는 몰라도 10명은 넘을 거라. 어느 학교인지도 모르겠는데 그때 내 기억에 대구고등은 알겠더라고. 그랬는데 돌 팔매질을 경북역에 하는 거야. 이 비시 같은 가시나들 안 나오고 뭐 하고 있나고. 그래가 이제
내가 도서관에서도 봤지요. 거기서 그 하는 것도 봤지요. 나도 좀 흥분됐어. 그러니까 그 교문에 들어가는데 교문이 잠겨가지고 밖에서는 들어가는데 안에서는 못 나오고 지키고 있는 거라. 그 들어가니까 강당 역시 들어가는 건 열어주고 나오는 건 안 돼. 다 잠겼어. 그러니까 모두 이제 모이가 있는데 이제 내가 들어가니까 야야 왜 됐노 하더라고. 그러니까 내 받는 대로 내가 얘기를 막 했어. 이래 막 그것을 전부 다 막 흥분돼가. 그한테 이제 막 얘기하다가 어디서 누구 하나가 가자 이랬는 게라. 우리도 가자 이랬는 게. 저는 뭐 등교하라 하는 시간에 해가지고 몇 시에 등교를 했습니까? 한 9시에 했을 거예요. 9시쯤. 근데 저는 위가 나빠가지고 항상 점심시간을 염려를 하고 이래가지고 거기 이제 앉아있는데 점심시간쯤 돼가지고 어머니가 도시락을 갖고 이제 오신다고 그래갖고 그것만 이래 생각하고 이 친구가 노래를 잘하니까 거기 이제 노래 듣고 즐기고 이제 이래가 있는데 어느 시간이 좀 됐을 때 신구자가 그 앞에서 소리를 치면서 뭐라고 쳤는지는 모르겠는데 치면서 아무튼 막 확 질게 돌격하작하는 식으로 이렇게 힘을 줘가지고 와르륵 따라 나갔어요. 보수의 심장에 묻힌 228의 역사. 여기 또 한 명의 인물이 언급된다. 신구자. 1960년 당시 경북여고 학생위원회 부회장인 인물. 일요일 등교에 강당에 모인 경북여고 학생들을 이끈 핵심 인물이다. 웅변과 운동을 잘했으며 모든 일에 적극적이며 리더십을 갖춘 여학생이었다. 그리고 1961년 228 학생의거 1주년 기념식 때 일본 NHK 방송과의 인터뷰를 했던 기록사진 속 주인공 역시 신구자였다. 그러나 대구에서 신구자를 아는 사람은 그리 많지 않다. 신구자 선생은 1980년 가족과 함께 호주 이민을 떠났고 지금까지 228 민주운동은 경북고등, 대구고등, 사대부고등 주로 남자 고등학교 핵심 주역들만이 언론과 대중의 관심을 받았기 때문이기도 하다. 2000년 이후 신구자 선생에 대한 기록물이 발간되었다. 신구자의 구술 생애사를 출판한 대구 경북학연구소 조혜정 선생은 신구자 선생을 취재하면서 통화한 녹취록을 취재진에게 제공했다. 신문이나 이제 귀로 듣고 이래 하는 것들이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아니다 싶지만 감히 이제 그걸 이제 실행에 못 옮기고 있는데 불평불만은 그냥 가슴에만 담고 이건 아니다 싶었는데 그것을 터뜨리게 한 것이 바로 일요일에 강당에 문 닫는 거. 그것이 마지막 분화구를 터뜨리게 해준 거라 그게. 228이 있어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항상 아무도 생각 못했던 228이 있었기 때문에 3.15가 있었잖아요. 네. 그 부자. 였거든요. 근데 신구자 선생님의 경우는 아버지가 무역업을 하시다가 또 이제 망했고 그냥 혼자 스스로 일어나야 되는 가정교사라든가 뭐 이런 활동도 하셨고 그래서 별로 좋은 이미지가 아니라서 드러내지는 않았고 그다음에 대학교도 이분이 원하시는 대로 가지를 못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본인이 원하지 않았지만 갔다가 또 자퇴를 했다가 다시 또 이제 들어가기도 하고 그 대학에 들어갈 때도 너 신구자구나, 네 얼굴 동그랗게 생긴 애 맞네, 뭐 이런 식으로 먼저 알아보고 그러니까 데모를 하고 요주의 인물 이렇게 이제 본 거죠. 그러니까 여학생이라는 것 때문에도 있고 좀 더 드러나지 않았고 실제로 제가 볼 때는 민주화 운동에 굉장히 몇 걸음 앞서 나간 선생님이셨어요. 제가 얘기를 들어보면 그만큼 활동을 했고 생각도 그만큼 있으셨고 그러다 보니까 고등학생인데도 불구하고 고3 때 대학생들하고 같이 연대해서 서울로 올라가거나 4.19 일어나고 난 다음에 그렇게 이제 연석회의로 참석하고 이런 것도 많이 했더라고요. 근데 그런 거에 비해서는 많이 드러나진 않은 거죠. 선생님 대해서. 대구 경북 지역은 박정희 대통령 이후 전두환 노태우 대통령을 거쳐 다시 박근혜 대통령에 이르기까지 저항의 역사를 간직한 228 민주운동을 애써 외면했는지도 모른다. 특히 이 지역에서 민주주의를 염원한 여학생, 여성의 목소리가 지금까지 묻혀 있었던 가장 큰 이유는 보수의 껍데기를 덮어쓴 권위적, 가부장적 지역 정서가 아니겠는가. 경북여고에서 228의 역사를 한 줄 소개하는 데에도 쉬운 일이 아니었다고 석기화 역사관장은 증언한다. 우리 선배들이 오셔가지고
이 역사관 내부 콘텐츠 작업에 국어 교사인 당신이 참여해야 문장 같은 게 되지 않겠느냐. 그래 이렇게 간곡하게 부탁을 하시길래 제가 허락을 하고 퇴직 전에 이제 이 참여를 했습니다. 그래서 여기 우리 동문들을 소개하는 란에 이제 그 인물들을 이래 이제 여러 인물들을 발굴을 해서 제가 이제 사진 자료나 이런 거를 작업을 하면서 2.28 관련 부분을 수록하려니까 선배 어른들이 절대 안 된다 그래요. 왜? 여자가 어디 감히 그렇게 민주운동이니 이런 데 있잖아. 정치적인 데 관여한 그런 내용을 어떻게 그런 부끄러운 그런 일을 했는데 그걸 여기다가 소개를 하느냐 이러시는 거예요. 그래 그분들을 제가 설득하는데 3박 4일이 걸렸어요. 대구 MBC 특집 다큐멘터리 드라마 5부작 내일이 오면. 내일 이 시간에는 마지막 오후 2.28은 학생 민주운동이다 편이 방송됩니다. 구성 윤창준, 나레이션 이상현, 타이틀 음악 미국 버클리 연대 이윤지 교수, 편곡 김병균, 연출 윤창준, 제작 대구 MBC